1987년에 발생한 프린세스 비올레타 침몰 사건은 필리핀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해상사고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게요. 날짜 1987년 4월 22일. 장소 필리핀 비사야스 제도 인근 바다. 원인 선박의 과정 및 악천. 사망자 약 150명 이상. 배경. 프린세스 비올레타는 필리핀 국내를 운항하던 여객선으로 사건 당시 정원을 초과하여 승객들을 태운 상태로 항해 중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당시 교통 인프라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선박과적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사고 경위. 출발 프린세스 비올레타는 비사야스 제도에서 출항했습니다. 날씨 악화항해 도중 폭풍우와 강풍을 만나 배가 균형을 잃고 전복되었습니다. 구조 작업이 지연되면서 피해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주요 원인. 과적 법적 정원을 초과한 승객 및 화물 탑승. 날씨 예보 미비 악천후 속에서도 출항이 허용됨. 안전 규정 미준수 필리핀의 해상 교통 안전관리 체계의 취약성. 여파. 이 사고는 이후 필리핀 정부의 해양 안전 개선 요구를 불러일으켰으나 같은 해 발생한 더 큰 사고인 도나 파즈두어 파즈 침몰 사건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습니다. 추가적인 세부 사항. 1. 과정 문제. 당시 필리핀 해양 산업에서는 정원을 초과한 승객과 화물을 싣는 일이 흔했습니다. 프린세스 비올레타 역시 승객의 수가 법적 허용치를 크게 초과했으며 이는 선박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하시켰습니다. 승객 수 선박 정원은 약 100명이었지만 사고 당시 승객 수는 200명 이상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화물 과다 적재 승객뿐만 아니라 많은 화물도 적재되어 있었으며 배의 무게 중심이 높아져 전복 가능성이 증가했습니다. 2. 날씨 문제. 사고 당시 열대성 폭풍우와 강풍이 발생했지만 항구관리 측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출항을 허용했습니다. 기상예보 시스템이 미흡했고 선장이나 운영 측에서도 위험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구조작업. 사고 후 구조작업이 매우 늦게 시작되어 피해가 확대되었습니다. 구조대는 사고 발생 후 12시간 이상 지체되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승객 대부분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선내에 갇혀 탈출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생존자는 약 50명에 불과했으며 많은 실종자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4. 필리핀의 해상 안전 문제. 프린세스 비올레타 침몰 사건은 필리핀의 해양 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선박의 정기 점검 미흡, 승무원의 안전 교육 부족, 효과적인 재난 대응 체계 부재. 5. 후속 조치. 사고 이후 필리핀 정부는 해양 안전 규정을 강화하려고 노력했지만 같은 해 12월에 발생한 도나 파즈 침몰 사고 4,300명 이상의 사망자로 기록된 세계 최악의 해상 참사로 인해 이 사건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게 되었습니다. 도나 파즈 사건 이후 필리핀의 해상 규정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영향 및 교훈. 프린세스 비올레타 침몰 사건은 필리핀의 해양 교통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해상 안전 규정의 준수는 필수적이다. 기상 조건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다. 긴급 상황에 대비한 훈련과 장비가 필수적이다. 1. 필리핀 해양 사고의 일반적 배경. 필리핀은 7,0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 국가로 해양 교통이 국민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사고 발생 위험을 높였습니다. 노후 선박 사용. 1980년대 당시 많은 여객선이 오래된 일본산 선박을 수입하여 사용했으며 이는 설계 수명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정부 규제 미비. 필리핀의 해운 규제기관이 해양산업청 MARINA 해양 안전 규정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적과 불법 운영 지역 항구 관리나
선박 소유주가 경제적 이유로 규정을 무시하고 과적을 묵인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프린세스 비올레타의 구조적 문제. 프린세스 비올레타는 원래 단거리 여객선으로 설계되었으나 필리핀에서 장거리 항로에 사용되었습니다. 안정성 부족 화물을 선박의 상층부에 쌓는 경우가 많아 무게 중심이 높아졌습니다. 구명장비 부족 탑승자 수 대비 구명조끼와 구명보트가 턱없이 부족했으며 대부분의 승객이 사용법을 몰랐습니다. 3. 사고 후 조사 결과. 프린세스 비올레타 침몰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선장과 승무원의 책임. 사고 당시 선장이 폭풍우 속에서도 계속 항해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구관리의 실수. 출항 전 선박의 적재 상태와 날씨를 확인해야 할 항구관리 측이 이를 간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탑승자 수 기록 부재. 필리핀에서는 당시 탑승자 수를 정확히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종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4. 희생자와 생존자. 희생자 공식적으로 약 15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탑승 명단에 기록되지 않아 실제 사망자 수는 더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생존자 증언. 생존자들은 배가 기울기 시작했을 때 선원들이 먼저 도망갔다고 증언했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선 내에 갇혀 탈출할 수 없었고 일부는 바다에 뛰어들었지만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5. 이후의 변화. 프린세스 비올레타 사고는 필리핀 정부가 해양 안전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도 필리핀에서는 많은 해양 사고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1987년 12월 도나 파즈 사고. 필리핀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해양 사고로 4,300명 이상의 사망자를 기록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필리핀은 국제해사기구 IMO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정책을 개정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불법 과적 문제는 빈번합니다. 6. 현대적 관점에서의 교훈. 기술 발전. 현재는 위성 기반 기상 시스템과 GPS를 활용해 선박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승객 기록 강화. 모든 승객의 탑승 명단을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빠른 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교육과 훈련. 승무원과 승객 모두를 위한 구명장비 사용법 및 비상대처 훈련이 필요합니다. 1. 사고 당시 필리핀 해양산업의 특수성. 1. 지리적 특성. 필리핀은 7,641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양교통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대중교통 의존도. 배가 가장 저렴한 이동수단이었기 때문에 서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공식 항로. 일부 선박은 공식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항로를 운행했으며 이는 안전검사에서 누락되는 원인이 됐습니다. 이 경제적 배경. 당시 필리핀의 경제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선박 소유주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정비와 안전점검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 항구에서는 부패와 뇌물이 만연해 안전규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 프린세스 비올레타의 기술적 문제. 1. 선박 노후화. 프린세스 비올레타는 일본에서 퇴역한 선박으로 필리핀에 수입된 후 원래의 설계 목적과 다르게 운용되었습니다. 설계 한계. 초가 짧은 거리와 적은 인원을 수송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장거리와 대규모 인원을 수송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정기검사 부족. 필리핀 정부의 선박검사 체계가 느슨하여 엔진과 구조적 결함이 방치되었습니다. 이 구명장비와 안전 절차. 구명조끼. 대부분의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배 안에 비치된 구명조끼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비상훈련 부족. 승객은 물론 승무원조차 비상 상황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해 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3. 사고의 사회적 영향. 1. 희생자들에 대한 대응. 사고 희생자 대부분이 필리핀의 서민 계층으로 구조작업이 지연되면서 가족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사고 직후 선내는 공황 상태였으며 승무원들이 제대로 된 지휘를 하지 못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여론의 반응. 프린세스 비올레타 사고는 필리핀 해양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폭로했지만 1987년 12월 발생한 도나 파즈 사고로 인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고를 계기로 지역 시민단체와 언론이 해양 안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4. 정부의 대응. 1. 규제 강화. 사고 후 필리핀 정부는 선박 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MARINA 필리핀 해양산업청 안전검사와 선박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개혁 압력을 받았습니다. 과적 단속 각 항구에서 정원을 초과한 승객 탑승을 금지하도록 했지만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집행은 여전히 미흡했습니다. 이 구조 시스템 개혁. 구조 작업의 지연은 대규모 해양 사고의 공통된 문제였습니다. 이 사고 이후 해양 구조 작업을 위한 국가적인 시스템 개선이 논의되었으나 실행은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5. 국제적 시각에서 본 교훈. 1. IMO 국제해사기구 표준 도입. 이 사고와 같은 반복적인 사건은 필리핀이 국제해사기구 IMO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압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SOLAS 협약 해상에서의 생명 안전 협약을 따르는 국가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역 간 협력. 필리핀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 협력하여 해양 사고 예방 및 구조 대응에 대한 지역 협정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6. 현대적 관점에서 사고의 교훈. 1. 데이터 기반 사고 예방. 현대 기술을 통해 선박의 위치와 과정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기술적 제약으로 이러한 관리가 불가능했습니다. 이 사고의 역사적 중요성. 프린세스 비올레타 사고는 필리핀 해양 사고의 초기 사례 중 하나로 이후 대규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훈이 되었지만 여전히 안전 의식 부족과 규제 집행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